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소재 국산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당장 소재 국산화를 하거나 추진하려 해도 현장에선 어려움이 많습니다. 109년 전 우리나라 국권을 일본에 빼앗긴 경술 국치일을 맞아 학생들이 독립군이 먹던 주먹밥을 먹고 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토론을 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마쳤습니다. 지역대학 출신으로 어렵게 취업 문을 뚫은 신입사원들의 비결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달부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단속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남 제조업 10곳 중 4곳은 소재 부품 기업입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에 맞서 국산화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는 과제도 많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책이 바로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입니다. 실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자동차 부품 수입에 차질을 빚은 기업들이 스스로 부품 개발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 일본 경제 제재에 맞서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선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위해선 R&D 투자와 교육 혁신 등 혁신적인 기업 환경이 마련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와 지자체 지원에 아쉬움이 지적됐습니다. 기업 보고 혁신을 하면서 정부는 또는 지방정부는 과연 어떤 혁신적인 기업 환경을 만들어줬는가? 저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힘들게 국산화에 성공했더라도 납품 실적과 글로벌 인증을 갖추지 못해 대기업 납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낮다는 중소기업의 토로도 이어졌습니다.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복합 재료를 만드는 기술은 재료 연구소가 이렇게 기술 개발되어 있고 많은 연구소들이 개발해 놨습니다. 채택하는 업체는 적다. 국산 부품과 장비로 바꿀 경우 단기적으론 적응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지적됐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 속에 혁신적인 신산업 발굴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재료연구소와 세라믹 기술원 등 4대 소재연구소 중 2곳이 경남에 있는 만큼 일본의 경제 제재 속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109년 전 어제는 우리나라 국권을 일본에 빼앗긴 경술국치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독립군이 먹던 주먹밥을 먹어보기도 하고 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토론도 했습니다. 그 현장을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여자 고등학교 복도. 경술국치일을 맞아 학생들이 손수 만든 교육 자료들을 내놨습니다. 경성시대라는 주제어가 눈에 띕니다. 경성은 일본 강점기 때 사용했던 지명으로 일제의 잔재인 만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또 독립선열들을 추모하기 위해 검은 리본 달기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자료들을 만들면서도 굉장히 슬펐던 날이기 때문에 함께 좀 슬퍼하기도 했지만 저희끼리 다시금 자료를 만들면서 그 날을 되새기고 좀 깨닫는 게 맞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평소 식단에선 볼 수 없었던 꽁보리 주먹밥과 찬 죽이 나왔습니다. 풍찬 노숙했던 독립군이 먹던 음식들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일제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용어인 한일 합방과 한일 합병 대신 경술국치를 쓰자는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나라를 이름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서러움을 당했습니까? 우리 다시는 이런 다른 나라의 침략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계기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당시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함께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픈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어 좋은 기회 같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나라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바로잡혔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학생들은 잊어서는 안 될 그날을 교육 현장에서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과 내일 오락가락 빗방울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거창, 하동 등 서부 내륙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제주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휴일인 모레 일요일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이 비는 경남 남해안에서부터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날 시작되는 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맑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경남 내륙에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최대 6도가량 높아 예년과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밀양 19도, 창원 2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9도, 양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8도, 진주 1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9도, 합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모레부터 가을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마쳤습니다. 올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은 21%인데요. 여전히 지역대학 출신들의 취업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어렵게 취업문을 뚫은 신입사원의 이야기를 김태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8일 한국 남동발전에 입사해 현재 수습사원 신분인 민병학 씨. 경상대 기계공학과에 다닐 때부터 줄곧 이 회사를 목표로 준비해왔습니다. 남동발전이 시행하는 취업 프로그램, 즉 면접 특강, 취업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은 모두 수행했습니다. 다 같이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저는 특히 남동발전만을 위해 공부를 하였고 면접에 대해서 멘토분과 많은 대화를 하였고 그만큼 남동발전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제가 선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1:1 멘토링은 시공간 제약 없이 상담이 가능하고 취업 희망자의 희망 직군과 동일한 직군의 직원을 연결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턴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면접 가서도 어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냥. 나는 인턴을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좀 약간 과대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냥 적당선에서 뭔가 업무 프로세스를 경험해 봤다도. 올 상반기 입사한 경남 지역 인재 17명 가운데 6명이 이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취업 프로그램들은 내용상 연계돼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면 좋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다가 남동발전 입사로 이어진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실제 한번 신청도 해보시고 참여해보시는 적극적인 태도와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전공 자격증은 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많은 자격증과 자기소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반려견의 분실과 유기를 막기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견주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들을 단속할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살 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문기욱 씨는 반려견이 태어난 지 6개월이 됐을 때 동물 등록을 마쳤습니다. 반려견 목 뒤에 내장형 칩을 넣는 방식인데 리더기를 갖다 대면 등록번호가 뜹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이 번호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잃어버렸을 때 강아지를 바로 찾을 수도 있고 병원에 오면은 칩 바로 번호 인식이 뜨니까 그래서 바로 등록하게 됐어요. 현행법에 따라 태어난 지 만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30일 안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다음 달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은 지자체나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 정부는 7월과 8월 2달 동안 반려견을 자진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줬습니다. 그러자 등록 건수는 급증했습니다. 경남 지역은 이 기간 동안 만여 건의 동물 등록이 이루어졌는데 한 달 평균 등록 건수를 따져보면 2년 전보다 평균 10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동물 등록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시청이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단속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단속 등의 업무를 해야 할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은 태부족입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각 시군마다 1명 정도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 창원과 양산, 통영 정도를 제외하면 전담 부서조차 없습니다. 그 단속은 단속돼 2달 사이에 동물 등록 신청이 쇄도하다 보니까 업무 마비가 걸릴 정도로 시군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지원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분실과 유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반려동물 등록제도. 견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각 시군마다 전담부서 신설 등 관리 인력 확충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내 주요 사업비가 대폭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난해 확보액보다 4,900억 원이 증가한 5조 5천억 원이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과 스마트 산단 표준 제조 혁신 공정 모듈 구축, 친환경 선박 수리 개조 플랫폼 구축,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 등입니다. 산청군이 제1회 추경보다 291억 원 늘어난 5,228억 원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산청군의 연간 예산이 5천억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산청군은 동의보감촌 활성화와 복지,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산청군 의회 본회의에서 김두수 의원은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재학생 수학여행비, 졸업 앨범비를 지원하자고 5분 발언했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2019 사랑나눔 음악회가 오늘 오후 2시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밀양시 명예전당 제막식이 오늘 오후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통영시와 함양군의 상생교류협약식이 오늘 오전 11시 통영시청에서 열립니다. 제7회 강주 해바라기 축제가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함안군 법수면 강주마을에서 펼쳐집니다. 경상남도가 추석을 맞아 도와 시군에서 관리하는 임도 2,453km를 다음 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합니다. 이는 벌초와 성묘를 위한 것으로 임도 가운데 폭이 좁고 많이 굽은 구간 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개방하지 않습니다. 개방되는 임도는 시군 실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23명의 사상자를 내며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어제 창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안인득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0년째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합리화하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9월 중으로 준비 기일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11월부터 공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거창군이 거창국제연극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 체결 때 변호사의 자문을 누락하고 재감정 조항을 빠뜨리는 등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은 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과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군수 사퇴 주장은 과도한 억지성 요구라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개방형 공모를 통해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에 이영주 전 설천중학교 교장을 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 직속기관인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은 교육정책 연구와 교육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신임 이 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년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